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단원 종합 문제죠. 복소수 단원의 마지막 내용, 이 단원 종합 문제와 서술형 문제 세 문제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도 있고요. 대부분의 형태들은 우리가 조금만 한 베일을 벗겨내면 사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교재 36페이지서부터 3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9개의 문제들 하나하나 다뤄보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S는 Z과 Z의 열제곱, 10제곱, 열제곱이 1이라는 집합이 나와 있죠.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닫혀있다. 기억 니은은 지금 곱셈과 나눗셈에 관해서 과연 닫혀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이 곱셈에 대한 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닫혀있다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죠. 닫혀있다 하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이걸 감각적으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닫혀있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그죠? 자, 닫혀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원소를 이렇게 끄집어낸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S의 원소에 A가 있다. 즉 A를 S에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소 B를 S에서 끄집어내서 이 둘을 갖다가 충돌을 시키는 거죠. A와 B를 충돌을 시키는데 어떤 것에 관해서 충돌을 시키는 거냐에 따라서 바로 닫혀있다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연산 땡그레미라고 하게 되면 이 땡그레미가 다시 S에 속하는 원소가 됐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연산 땡그레미에 대한 대하여 닫혀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요 정도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 두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닫혀있다의 개념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의 관점을 재조명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S라는 집합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요. S라는 집합은 자, Z바 그 다음에 Z를 열제곱했을 때 1이 나오게 하는 그 Z라는 원소. 자, 그것을 우리 집합 S의 원소라고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개의 원소를 선생님이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두 원소를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자, 첫 번째 원소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를 S의 원소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소를 B를 S의 원소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요. A가 요 Z의 원소랑 이제 동일하다고 보면 A를 열제곱했을 때 1이 나오게 되는 성질을 가진 A가 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A의 열제곱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고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열제곱도 역시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 잘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의 이제 판별성 문제를 다뤄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먼저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뭐냐면 곱셈에 대하여 닫혀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둘이 충돌을 시키는데 곱셈을 했을 때 그것이 S라는 집합에 원소로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확인해보면요. A의 열제곱하고요. B의 열제곱을 이렇게 곱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곱했을 때 이것이 S의 원소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A와 B를 곱한 거에 열제곱이 된다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얼마가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의 열제곱도 1이라고 그랬고요. B의 열제곱도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하고 1 곱하면 요거 1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걸 만족시키는 1, 그것의 원소라는 것은 AB가 되겠죠. 과연 이 AB가 S의 원소가 됩니까? S의 원소가 되죠. 그쵸? 자, 왜냐하면 요 성질 자체를 만족시켰잖아요. 그런 원소 AB는 S의 원소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자, 니은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눗셈에 대하여 닫혀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의 열제곱을 B의 열제곱으로 이번엔 나누는 거예요. B의 열제곱으로 A의 열제곱을 이렇게 나눠봅니다. 이렇게. 자, 이게 12왜 16처럼 보여. 자, 요거 정리하면요.
자, 요것도 묶을 수가 있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b분의 a의 열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놈도 역시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과연 그러면 b분의 a가 s의 원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이것도 원소가 되죠. 단 여기에는 지금 분모가 생긴 거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b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보죠. 과연 b가 정말 0이 아닌지. 자, 요 b는요. 자, b라는 건 뭡니까? 바로 b의 열제곱을 뜻하겠죠. 그죠? b의 열제곱은 0이 아니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b의 열제곱. b의 열제곱. b는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b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죠? 만약에 b가 0이라면 어떻게 돼요? 0의 열제곱은 1이냐라는 거죠. 그죠? 과연 0을 10번 곱하면 1이 될까요?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아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몇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0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디귿입니다. 마지막 디귿인데요. 모든 원소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 자, 그럼 봅시다. A를 우리가 하나의 원소라고 하면 A를 원소라고 하면 왜 A를 원소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A의 여건이 S에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A라는 것은 바로 A의 열제곱이 1이 된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A에 몇 개를 더 곱하면 9개를 더 곱하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우리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A의 구제곱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바로 A의 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A의 구제곱이 A의 여건이면 이 A의 여건이 S라는 집합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즉, 얘가 S의 원소가 되는지를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S의 원소라는 건 뭐냐면 A의 구제곱이 S 안에 있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또. A의 구제곱이 과연 S의 원소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A의 구제곱의 열제곱은 1이 된다라는 것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1이 반드시 돼준다면 그것은 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 A의 구제곱은 우리가 못 바꾸니까 이 10이랑 9를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열제곱의 구제곱이 돼서 결국은 A의 열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의 구제곱은 1이 되니까 A의 구제곱의 열제곱은 1이 되게 돼 있으니까 A의 구제곱도 원소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구제곱도 S의 원소구나. 자, 그러니까 A의 여건이라 부르는 A의 구제곱도 S의 집합에 들어가 있으므로 반드시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에 관한 내용이 모두 다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모든 유리수 XXX 무리수 X에 대해서 문제 다루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1번. 모든 유리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루트 2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유리수 X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X는 반드시 현재 유리수란 뜻이 되겠죠. 자, 그때 유리수 Y가 존재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유리수 Y가 존재하니? 자, 그러면 얘가 유리수인데요. 유리수에다 뭔가를 더해서 무리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Y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무리수여야겠죠? 무리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는 유리수 Y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유리수 X에 대해서 역시 XY는 1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유리수 X니까 역시 X가 유리수예요. 유리수인데 자, 이놈과 이놈을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Y, 유리수가 언제나 존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X가 만약에 우리 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수니까 0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0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0하고 Y 곱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Y, 유리수가 과연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0에다는 그 어떤 수를 곱해도 1이 될 수가 없죠. 이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리수 XY에 대해서 자 XY는 1을 만족하는 역시 똑같은데요. 유리수입니다. 역시 X가 유리수예요. 자 이게 유리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 만족하는 무리수 Y가 존재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요. 이것이 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0 곱하기 Y는 1인데요. 과연 이 만족하는 Y, 무리수가 만족하기도 이전에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X랑 Y랑 더해서 역시 루트 2가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무리수 X라고 했으니까 이 X가 무리수예요. 무리수. 자, 무리수랍니다. 그때 만족하는 무리수 Y가 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무리수가 만약에 루트 2라면 Y는 0대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는 무리수 Y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보기 5번입니다. 자,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그랬죠? X랑 Y를 곱해서 1이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무리수 X.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란 얘기예요. 무리수. 자, 무리수면요. 과연 Y가 무엇이 돼야겠느냐? 자, 곱해서 1이 되려면 결국은 이 Y라는 놈은 어떤 놈이죠? X의 역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요게 유리수일 땐 당연히 유리수고 무리수일 땐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의 역수는 당연히 무리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X별 Y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하자. 예를 들면 2하고 1을 별을 하면요. 2가 된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A, A, B, C, D 원소들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다음 중 옳은 것에서 찾아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무슨 뜻일까요? X별 Y라는 것은요. 만약에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면 X를 써라. 하지만 X보다 Y가 클 때는 Y를 써줘라. 즉, 큰 숫자를 써줘라. 같을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가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는 뭐냐면요. X랑 A랑 별을 하면 무조건 X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X라는 의미의 값은요. X라는 의미의 값은 언제나 A보다 어떻게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의미의 원소 X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C와 D와 C와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B, C, D에 관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B, C, D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6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B, 그 다음에 C, D가 있으면요. B보다 C가 크고 C보다 D가 클 때. 그 다음에 B, D, C. 그 다음에 C, D, D. 그 다음에 C, D, B. 그 다음에 D, B, C. 그 다음에 D, C, B. 자, 3개를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6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밝혀서 그놈이 만족하는 차민 성질들을 차민 놈들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 B보다 C가 크고 C보다 D가 크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산이 C별 D는 C별 B보다 작다거든요. 그렇죠? 그럼 큰 거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 왼쪽에서는 뭐가 되냐면요. C하고 D를 별을 하면 D가 답이 되겠죠. 큰 놈 쓰는 거니까. D. C하고 B하면 요놈하고 요놈이니까 요놈 쓰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게 과연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C는 D보다 작은 조건하에서 D가 C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C하고 D를 한대요. C하고 D를 하니까 C가 되죠. 그죠? 왼쪽은 C, 오른쪽은 C하고 B 하면 C죠. 아니, C가 C보다 작대요. 같은 수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보다 작대요.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모순이 생기게 되죠.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D라고 그랬으니까 CD 하면은 왼쪽에선 D가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선 CB 하니까 여긴 B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B는 D보다 작은 조건하에서 D가 B보다 작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이것도 모순이 생깁니다.
자, 다음은요. CD. CD 하면은 좌변에서 D가 나오고요. CB. CB 하게 되면 우변에서 B가 나오게 되죠. 작다. 자, 이것은 D가 B보다 작은데 D가 B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래서 요 놈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되고요. 자, 그다음은요. C하고 D. C하고 D 하면 요건 C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C하고 B. C하고 B 하면 C가 되겠죠? 자, C는 C보다 작다. 이것도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겁니다. C하고 D. C하고 D 하면 C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B 하면 B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C는 B보다 작은 조건 안에서 C는 B보다 작다. 자, 요거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조건 두 가지가 생겼죠. 바로 요 놈하고요. 요 놈이 생겼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X는요. 어떤 의미의 X는 언제나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요. 바로 A보다 크다. A보다는 B, C, D가 무조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달랍니다. 자, 일단은요. A는 가장 작은 쪽이니까 가장 작은 쪽에 분포하고요. B는 무조건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B가 가장 오른쪽에서 놀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 찾아볼까요? A, B, C. 1번이 A, B, C죠. A, B, C. 안 되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2번 A, C, B. A, C, B. A, C, B. 맞네요. 그죠? 2번이 정답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3번 B, C, A. B, C, A. 거꾸로 갔죠? 안 되고요. B, D, A. B, D, A. 역시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 B, C죠? D, B, C. 거꾸로 가면 무조건 안 되잖아요. 그죠? 되는 것은 2번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보시죠.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fxy, gxy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자,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fa-b,0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x라는 거, x, y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거, 그 다음에 얘한테서 얘를 뺀 거를 다시 절대값 씌워서 더한 거.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저거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f a-b라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x 대신에 요놈이 들어가고 y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이 붙고요. 이렇게. 자, 요거 지워버릴게요, 선생님이. 한 번에 해버릴게요. 2분의 1이 되겠고 x 대신에 a-b가 들어가요. 여기 대신에 a-b가 들어갑니다. a-b.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누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플러스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이 붙는데요. 역시 x 대신에 a-b가 들어갑니다. a-b. 그 다음에 빼기 0이에요. 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f a-b,0입니다. 자, 그 다음에 gb-a,0을 집어넣으면 바로 요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시켜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역시 2분의 1배.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b-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b-a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0이 들어갑니다. y 대신에 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대신에 b-a 들어가니까 b-a에 뺄 게 0이니까 또 뺄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 간단히 한 결과가 역시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히 한 게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자, 일단 공통으로 2분의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앞에 거 쭉 써볼까요? a-b 플러스 절대값 a-b.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쭉 써볼까요? 플러스 b-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b-a.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죠.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지워지는 거 보이나요? a하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하고 마이너스 b. 이렇게 지워져 버리죠? 남는 것은 2분의 1배. 자, 여기는 뭐가 남냐면요. 절대값 a-b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b-a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뺐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요거 보세요. a-b나 b-a나 자, 이것은 다 뭐를 뜻하게 됩니까? a와 b의 차를 뜻하죠. a와 b의 차. 음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둘 다 양수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어떤 값이냐면 서로 같은 값입니다.
서로 같은 값. 그렇죠? 그러면 같은 놈을 뺐어요.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전체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에다 2분의 1을 곱해봤자 뭐가 됩니까? 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복소수 알파는 1 플러스 i고요. 베타는 1 마이너스 i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2006 보입니다. 2010 보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어떤 뜻이에요? 이거 2006번, 2010번 계산하라는 뜻 아니죠? 순환하는 공통점을 빨리, 공통점이래. 어떤 특징이나 규칙성을 빨리 발견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알파가 현재 1 플러스 i랍니다. 그러면 알파를 한번 제곱해 볼까요? 알파를 제곱하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죠. 그러면 누가 돼요? 2i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알파의 4제곱은 과연 누가 될까요? 알파의 4제곱은 요 놈을 제곱한 거니까 4i 제곱,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자, 이걸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또 제곱하면 알파의 8제곱도 떨어져요. 요 놈을 제곱하면 요 놈 제곱한 거니까 1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베타도 한번 해볼까요? 자, 베타는 연결 부호만 다릅니다. 1-i예요.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은 누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2i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의 4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같아져 버리죠.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다음에 베타의 8제곱은 역시 1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보면서 규칙성을 잘 발견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알파나 베타 4제곱부터는 지금 실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기억. 알파의 10제곱은 실수가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 더듬어? 자, 알파의 10제곱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 중에서 해결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알파의 8제곱과 2제곱을 서로 곱하면 되잖아요. 알파 2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8제곱이니까. 그러면 2i 하고요. 그 다음에 16을 이렇게 곱한 겁니다. 이건 32i죠. 32i는 과연 실수입니까? 실수의 원소가 되나요? 아니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파의 2006제곱. 알파의 2006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2006제곱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실수고 얘도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수값들 중에서도 양수값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얘는 누굴 구하는 거랑 똑같으냐면 어차피 알파의 2000제곱하고 베타의 2000제곱은요. 알파의 8제곱, 베타의 8제곱이 실수니까 실수의 거듭지역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외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파의 6제곱 플러스 베타의 6제곱을 계산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의 6제곱은 과연 누구냐? 얘네 둘이 곱한 거잖아요. 그죠?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8i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베타의 6제곱은 얘네 둘이 곱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8i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을 뭐 한다라고 그랬냐면 더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더한 것은 바로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과연 이 0이 실수의 원소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참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은요. 알파의 2010제곱, 2010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의 2010제곱입니다. 자, 이것도 8배수로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2000이 8배수예요. 무조건 1000이 8배수니까. 그러니까 2000이 8배수니까 그 다음 8배수가 2008이잖아요. 그러면 2008을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알파의 2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2제곱이잖아요. 제곱. 그러면 알파 제곱이 누구냐? 여기 있잖아요. 2i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2i예요. 마이너스 2i. 자, 이것을 이번에는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빼주게 되면 몇 i가 됩니까? 4i가 되죠. 과연 이 4i가 실수의 원소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몇 번만, 바로 니은 번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복소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산별을 알파 별 b는요. 알파와 베타의 합으로 정의를 내린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은 교환법칙 성립하니? 이 말이죠. 바꿔도 똑같니? 니은. 다시 묶어도 똑같니? 결합법칙 성립하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디귿은 무슨 법칙이에요? 분배법칙. 나눠서 계산을 해도 똑같니? 자, 이 셋 중에서
만족하는 것, 즉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찾아라 그랬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가 나오게 되면요, 복소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복소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 문자일 뿐이죠. 그래서 복소수가 나오면 선생님이 A 플러스 BI 꼴인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서 생각을 꼭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까지 나오게 되니까 알파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것을 A 플러스 BI라고 합시다. 그러면 베타는 그렇지 C 플러스 DI. 그러면 감마는 ABCD, EF잖아. 그러니까 E 플러스 FI. 자, 이렇게 해보자. 자, 이걸 가지고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기억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뭐냐면 알파별 베타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별 알파죠. 베타별 알파. 얘네 둘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별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약속이 둘이 더한 것의 켤레복소수죠. 그러면 A가 뭐냐면 알파가 요 놈이고 베타가 요 놈이에요. 그러면 둘이 더한 거면 알파 플러스 A 플러스 C잖아요. A 플러스 C, 그 다음에 B 플러스 DI거든요. 이놈의 플러스인데요. 켤레복소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베타별 알파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베타별 알파 여기다 써볼게요. 베타별 알파. 자, 요 놈도 역시 마찬가지. 베타가 요 놈이고요. 알파가 요 놈이에요. 그러면 둘이 또 더하는 거죠. 둘이 더하게 되면 C 플러스 A죠. 그 다음에 뒤에는 D 플러스 BI가 됩니다. 역시 연결부가 플러스인데 그놈의 켤레복소수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A 플러스 C, A 플러스 C, B 플러스 D, D 플러스 B. 똑같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기억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알파 별 베타, 그 다음에 별 감마 요 놈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별 베타 별 감마.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먼저 한 놈하고 베타 감마를 먼저 한 놈하고 과연 똑같겠느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알파 별 베타는 우리 어떻게 됐었냐면요. 여기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플러스 DI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거기에다가 감마를 한다 그랬어요. 감마는 요 놈이거든요. 감마는 요 놈이에요. 그러면은 알파 별 베타라는 놈에다가 감마를 더하고 플러스 E 플러스 FI를 이렇게 더하고 그놈의 켤레복소수를 구하여라. 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정리하면요. 자, 얘가 실수부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C의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되겠고요. 허수부 볼까요? 허수부는요. 얘가 플러스 B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뽑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를 뽑아내게 되면 B 플러스 D 마이너스 FI입니다. 자, 요 놈이 더한 건데요. 이놈의 켤레복소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이걸 플러스로 띡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알파 별 베타를 먼저 계산한 결과는 요 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베타 별 감마를 먼저 계산한 놈 볼까요? 요 놈은 알파 별에다 베타 별 감마예요. 베타 별 감마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C 플러스 E, C 플러스 E, C 플러스 E. 요게 실수부, 허수부는 D 플러스 F, 요 놈의 I가 되겠죠. 그죠? 켤레복소수 구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거에다 별 알파를 앞에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를 더해달라는 뜻이니까 A 플러스 BI 만큼을 여기다 더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수부 확인해 볼까요? 실수부는요. A하고 C 플러스 2가 붙죠.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붙고요. 자, 그 다음에 허수부는요. BI하고 여기에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여기에는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I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놈의 켤레복소수가 되니까 이 플러스가 뭘로 바뀌느냐? 바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그럼 얘네 둘이 똑같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거는 똑같지만 뒤에 거는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은요, 알파별,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이런 뜻입니다. 알파별,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떻게 돼요?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알파를 더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얘네들을 더한 거죠. 그죠? 얘네들을 더한 거니까 알파별, 얘네들을 더하면 C 플러스 E, 그 다음에 플러스 D 플러스 FI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별을 한다라는 건 얘네 둘을 더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얘 셋을 모두 더한 게 되겠죠. 더한 것의 켤레복소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 C 플러스 E, 그 다음에 B 플러스 D 플러스 F, I. 자, 요놈이 다 더한 거예요. 여기 플러스겠죠. 근데 이놈의 켤레복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뭘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뿅 바뀌겠죠. 자, 이것이 분배해도 되겠느냐? 알파별 베타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별 감마를 해도 똑같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알파별 베타라는 건 얘네 둘이 더한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C,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니까 마이너스죠. B 플러스 DI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하고 감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파 감마는 알파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니까 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B 플러스 FI. 자,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더한 거랑 똑같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거 정리하면요. 실수분은 2A 플러스 C 플러스 2가 되겠고요. 허수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2B 그 다음에 플러스 D 플러스 FI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과연 이 두 식이 똑같겠느냐 묻고 있는 거죠. 얘네 둘은 보는 순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A 플러스 C 플러스 2고 여기는 2A 플러스 C 플러스 2잖아요. 그죠? 같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것은 교환 법칙만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러 가죠. 자, 7번 보자. 자,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해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왔대. 자, 이거 이제 요 정도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자,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가 튕겨 나가는 경우. 바로 A가 어떨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B는 0보다 작을 때를 뜻하겠죠? 이게 바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켤레복소수를 구하여라.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켤레복소수. 자, 요놈의 켤레복소수는 과연 누구겠느냐? 자, 결국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는 부호가요, A가 어떤 부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A가 양수 혹은 0을 가지니까 얘는 그대로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 B가 현재 음수입니다, 음수. 그쵸? 자, 음수이기 때문에 요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루트 A에다가요, 플러스 B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마이너스 B에다가 I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렇게 생긴 거랍니다. 그러면 요놈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쵸? 요놈의 켤레복소수, 자, 켤레는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루트 A의, 자,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요런 놈이 되겠죠? 자, 요 놈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걸 간단히 하면 결국은 누가 돼버리느냐? 이것은 루트 A에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요 놈의 켤레복소수는 누가 된다라는 거, 바로 요 놈이 켤레복소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죠. 봅시다. 8번. 자, x는 1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에 대해서 그랬죠? 자, x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1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 좀 간단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실수화해주게 되면 1 플러스 i의 켤레복소수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분모에는 2가 되고요. 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i에다가 이놈의 켤레복소수인 1 마이너스 i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자, 간단히 해봅시다. 2분의 자, 실수부 얼마입니까? 3하고 여기가 i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니까 2로 바뀌고요. 자, 허수부는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4i가 됩니다. 자, x가 그러면 얼마가 돼요? 1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주어진 식의 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3차식입니다. 3차식. 차수가 비교적 좀 높죠? 자, 그러면 x가 1 마이너스 2i랍니다. 자, 요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이 막 너무 굴러요. 선생님이 오늘 영어를 하도 많이 했더니. 자, 그러면 한근을 1 플러스 2i라고 하면 다른 한근은 누구겠습니까? 1 플러스 2i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근이 보여지면은 쓰고 시작해야 될 게 있죠. 두 근의 합하고 곱이죠. 합이 얼마입니까? 2.
곱은 얼마입니까? 1-4i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1-4i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2차식 작성하게 되면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제곱 앞에 건 바꿔니까 마이너스 2x 뒤에 건 안 바꿔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식을 정리해낼 수 있죠. 아, 자 그러면 x제곱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누굴 쓸 수 있다? 2x 마이너스 5를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놈의 차수를 점점 줄여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10 플러스 10i가 되게 하는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x의 세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요? x에다가 x제곱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x 곱하기 x제곱이니까 x제곱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x 마이너스 5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3배 x제곱은 2x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우변 안 쓰고요. 자,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나옵니다. 그러면 2x제곱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5x, 여기서 마이너스 6x, 그러면 마이너스 11x에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9x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남았죠. 여기서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쵸? 3, 5, 15니까. 플러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이제 x제곱 한 번 더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2배의 2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15 플러스 a.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4x죠? 마이너스 9x죠? 그러면 마이너스 5x 되겠고요. 자, 25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15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요 놈이 10 플러스 10i가 되게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x 하나만 바꿔줄 수 있으면 끝나죠. 자, x가 누구였느냐? x라는 놈은 우리 여기 가면 1-2i다 라고 그랬었죠. 그쵸? 마이너스 5배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배에 1-2i. 거기에다가 5와 a를 더했더니 그것이 10 더하기 10i다. 이런 뜻이죠.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실수분은 사라져버리죠. 허수분만 남게 되는데 얘네들이 곱하면 10i입니다. 10i. 거기에다가 a만 남아있겠죠. a는 10 플러스 10i가 된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변 좌변의 10i가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건 a는 10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1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보러 갑시다. 자, 9번 봅시다. 자, 집합 A는 Z바 Z는 A 1 플러스 I 플러스 B 곱하기 1마 I. A, B는 음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집합 A의 원소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은 A의 원소를 한번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을 한번 보면요. A라는 집합은 Z바 Z는 A 1 플러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B 1마 I죠. 자, 복소수인데요. A, B가 음의 실수랍니다. A, B는 음의 실수. 자, 그러면 요걸 빨리 간단히 해야 되겠죠? 과연 Z가 어떤 모습인지. 자, Z 정리해보면요. 자, 실수분은 A 플러스 B죠. 이렇게.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허수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허수분은 여기서 AI, 여기서 마이너스 BI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이렇게 더한 겁니다. 그죠? 이 Z가 A, B가 음의 실수랍니다. 자, 여기서 AB가 음의 실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A, B는 모두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A, B가 음의 실수면 이것도 음의 실수니까 얘는 반드시 음의 실수가 되는 거죠. 음의 실수. 그렇죠? 하지만 요 놈은 알아요, 몰라요? 음의 실수에서 음의 실수 뺐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죠? 단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A, B의 값이 반드시 음의 실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보기가 지금 4개의 보기가 주어졌는데요. 실수분은 A 플러스 B, 허수분은 A 마이너스 B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찾았을 때 A, B가 정말로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것들을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은 실수부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부가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고 허수부가 i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만족시키는 a, b 값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2a가 나와요. 2a.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A, B 모두 음의 실수가 맞나요? 맞죠. 그래서 기억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되고요. 자, 다음 니은 볼까요? 니은은 A 플러스 B가 4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네 둘이 더하면 2A, 얘네 둘이 더하면 6, A는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상대적으로 B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3과 1은 음의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D급 봅시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둘이 더하게 되면 2A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면 넘어가서 플러스 2분의 5. 2분의 5에서 2분의 4 빼면 2분의 1이니까 B는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는 음의 실수지만 B는 양의 실수니까 A, B 모두 음의 실수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D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리을입니다. 리을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A부터 확인합시다. 2A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요.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여기로 넘어가면 이게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A, B 모두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리을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들은 바로 기억과 리을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기억과 리을이 나와 있는 거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실수와 복소수단원 전체 단원 종합 문제를 선생님과 역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서술형을 끝으로 이 대단원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복습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세 문제, 많진 않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시고, 청강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